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냉커의 당잠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흑인 해방 운동가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정된 휴일인데요. 그간 이야기 중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무한한 희망을 잃지 마라. 실망을 받아들이되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 최근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증시라는 그 분위기가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간밤 마감된 유럽 증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요즘 굉장히 강합니다. 미 증시의 상승세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간밤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입니다. 범유럽 국가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가 0.5% 추가로 상단을 높여 잡으면서 9개월 내에 최고치를 달리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구간에 패러티 붕괴에 대한 공포감, 영국 등의 이 유럽의 경기 상황 망가질 것이라는 그 공포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럽 증시는 특히 영국 증시는 이제 역사적인 고점 근처까지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증시의 상승 동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통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좀 맞물리면서 사실 이제 피로도가 누적될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추가된 상승세를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의 섹터는 가장 크게 올랐던 부분이 부동산이고요. 건강관리,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올랐습니다. 하락은 크진 않았는데 헬스케어 섹터 정도 한 0.1% 소폭의 약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 중간 정도 됐을 때 하락 전환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 완화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주가의 상승의 근거는 이익이 보통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익의 추정치를 보면 그것이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1개월, 12개월 이제 이익단의 추정치인데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보수적인 시각 엿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하단에 위치해 있죠. 중국이 가장 밑에 있는데 2022년 가장 굵은 막대에 비해서 2023년 들어서 그 수치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유럽, 이머징 마켓,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는 경기 소비재의 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기대감이 앞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차 이제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유럽은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유럽이 날씨가 춥고 그러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자극할 수 있겠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악영향을 미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깊은 침체가 나올 가능성의 전망치였는데요. 다만 날씨가 따뜻하고 정책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이 잘 돼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충당을 잘 한다면 얕은 침체에서 끝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맞춰주고 있는 이유는 계속 유럽은 따뜻합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신재생 용량이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조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독일은 유례 없을 만큼의 규모의 풍력 에너지 조달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 복구할 의향이 있다라는 시사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인데요. 유럽 천연가스입니다. 이미 고점 찍고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간밤만 하더라도 15%의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줄어드는데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해야 하는가 요거 부분은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리에 옮겨서 국내에 대한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슈 가운데 5번 발출해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우리 시장의 장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경제지표의 발표입니다. GDP도 4분기 기준, 연간 기준 발표가 될 텐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세부 항목들, 소비와 관련된 부분, 생산 관련 세부 항목들이 같이 발표되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와 이머징 마켓 특히 강세 흐름의 그 배경에는 중국의 경기가 안 꺾이면서 잘 버텨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정도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일본은 내일 정도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정례회의가 오늘 내일 이틀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보실 때는 엔화의 강세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일본 BOJ에서 그 YCC를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단이 나올 수도 있다. 혹시 과격하게 나오면 YCC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엔화의 강세 요인입니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기 기대감, 중화의 위엔화 강세, 엔화의 강세, 우리 원화의 강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간밤 수치를 보면 유렉스 선물은 0.16% 다소 쉬어갔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우리 시장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달려왔죠. 쉬지 않고 연속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숨 고르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짧은 숨인가 긴 숨인가 이거는 장중에 수급으로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강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었는데요. 달러당 원화 가격 NDF 역외 환율에선 좀 올랐습니다.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땐 한 5원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니까 이 부분도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어떤 부분 어떤 섹터에 우리나라 관심을 둘 수 있을까 원화의 구간별로 잠시 후에 따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재에도 익숙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 피봇 기대, 경기 연착륙 기대, 가격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감상 부담이 덜하다. 모두 숫자보다는 기대감에 밑바탕된 시장의 상승이었습니다. 결국 이후에 숫자들을 좀 확인을 해 나갈 필요는 있겠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있을 자리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 이슈가 계속 전해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규제를 풀고 방역을 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국경 정상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공무 비즈니스 한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자 발급 일부 허용키로 했다라는 부분이 어제 전달됐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원래 다 막았었잖아요, 비자. 근데 일부는 좀 허용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1월 11일 당담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인에 대해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단 반발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들어갔지만 그 입장을 자세히 보면 취소 상황에 따라 이 부분도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정상화가 우리나라가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초는 결국 중국인들의 확진자 피크 아웃 이후에 완화의 추세가 잡히느냐의 여부겠죠. 그런데 최근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지하철 승객의 85% 회복됐다는 소식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집단 감염 연초 정점과 일치하다라는 소식, 결국에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확산세도 점차 나아질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자, 이건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대외 규제, 내부 규제 다 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당국의 입장이 굉장히 빠르게 턴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풀고 미국 일부 이제 보잉에 대해서도 풀고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우리 연결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리오프닝 플러스 한한령 해제 기대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컨텐츠와 게임 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주가 반응도 어제 강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들려온 소식은 이제 어제 보도된 내용입니다. 반독점법 알리바바, 게임 규제에 대한 대상이었던 텐센트, 데이터 보안법 변화에 대한 디디 추싱
홀딩, 이들 기업에 대해서 규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내부 규제도 폭풍을 진하나에 대한 관점 플러스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공연 승인 재개 소식도 추가됐습니다. 2월 16일부터 수익성 공연 접수와 승인을 재개하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콘서트 등의 활동도 풀어주지 않을까, 이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좀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의 상대 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당국 통화의 약세,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통화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봤습니다. 위엔화와 중화권 주식 쌍끌이 장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만 약세고 우리나라 원화, 엔화, 금도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해지의 영향도 있고 달러 약세 반사 이익과 지정학적 이슈가 있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1월 9일 당잠사에서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계속 이제 언더퍼폼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외에 나머지의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환율로 봤을 때 이제 업종별로는 과거에 그 구간마다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부분이 좀 갈리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의 흐름이고요. 고점 1,444원까지 10월에 찍었었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이제 1,235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즉 이제 달러의 약세, 상대적으로 원화의 절상, 원화의 강세를 의미하겠죠. 과거의 데이터들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2000년 이후의 통계치인데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1,25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려갈 1차 구간에 외국인 매수 강도가 있는 쪽이 이 지난 막대인데요. 소프트웨어나 철강, 은행, 건설, 필수 소비재가 이때 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1,200원에서 1,150원으로 내려가서 매수 강도가 올라가는 쪽은 IT 가전, 소프트웨어, 화학, 철강, 은행, 건설 등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그 1,250원에서 1,200원 구간에서 지금이죠. 여기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가 1,200원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서 1,150원 요 구간이 되면 이 매수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섹터가 있습니다. 빛철 등의 철강 쪽이고요. 화장품, 의류, 소비와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순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미 이 첫 번째 구간에 지금 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은행이라든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 장세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즉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추세를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추세적으로 중기 추세, 1년 추세, 역사적인 신고가 추세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개별주 중에서는 휴재, 메디톡스, 인터로조 등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장비 혹은 로봇, 웹젠, 모드투어, 조이시티 등의 최근 들어서 테마성 바람이 불었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중기와 1년 추세를 봤을 때 흐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명 못난이 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카카오, 네이버들의 종목이 이제 중기 추세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60일 신고가 종목들이고요. 고루고루 배치가 돼 있는 건 금융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60일 신고가의 금융은 메리츠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1년 신고가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에는 메리츠화재와 JB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금융사의 강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경기가 생각보다 침체 그 강도가 얕을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 플러스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해제 등의 그런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외국계의 순매수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금융사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외국계 IB 쪽에서 한국의 금융사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라는 보고서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근 10년 내에
이렇게 금융사들의 신고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만년 저평가 하나만 꼽으라면 금융이 될 텐데 굉장히 신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